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이 붕괴돼 차량 수십 대가 콘크리트와 토사에 매몰되고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유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대와 옹벽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장마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아직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토사를 다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바로 뒤에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 설려는 토사를 막기 위해 옹벽을 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뭐 얼었던 땅이 좀 녹았을까요?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 거라고 다행히 보세요? 새벽 시간이라 돼서 예. 뭐 인명피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때 광주에는 좀 눈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눈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눈이 녹으면은 이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마 그 배수구가 있는데 옹벽에는 그 배수구가 막혀서 수압과 토압 그러니까 수압과 흙이 또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유실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옹벽을 시공할 때 그런 압력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떤 설계나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도 이래 보면 싶은데요. 보통 그 사면이 있으면 옹벽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면을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 45도 정도. 네. 그러고 나서 왠가 이래 되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45도 정도 일반적으로 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옹벽을 이렇게 칩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대매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 대매음을 할 때 이제 그 물이 빠질 수 있게끔 배수 구멍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옹벽을 잘 쳐다보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군데군데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물이 빠져나와주면은 수압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토압을 견디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배수 구멍이 막히게 되면은 물이 차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토압, 흙이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다음 수압까지 하게 되면 무너지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노후화돼 가지고 된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화면상으로는. 22년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노후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봐야죠. 아, 그래요? 내구성이 좀 떨어졌을 거다. 그 막히는 이유는 뭐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나 이랬던 다른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배수구멍이다 그러면 옹벽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이게 배수구멍인데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요, 이런데.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물이 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옹벽을 보면 이번에 무너진 옹벽은 이렇게 뭐랄까 일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1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근데 15m 높이라면 이걸 2단 정도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래 일단 안정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한번 굴곡을 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2단 형태로 만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련 규정에는 뭐 그런 게 뚜렷하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옹벽이 높으면은 2단, 3단으로 칠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그 건설 규정을 살펴봐야 그 부분은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그 갑자기 새벽에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런 어떤 붕괴 사전 조짐 같은 거, 물이 샌달지 다른 어떤 그런 징조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당연히 징조가 있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옹벽이 있으면 옹벽이 약간 기운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화면상으로 보니 약간 기울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위험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콘크리트 같으면 균열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열이 가면 그 사이로 물이 샌다 그러면은 배수구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사전에 이게 옹벽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도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빙기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오늘 이 붕괴된 옹벽은 급경사지로만 분류가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집중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집중관리 대상 이거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고 또 지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옹벽에 대한 규정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면산 산사태 때 일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산사태 위험지구, 다음에 급경사 지역, 일제 조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급경사죠 당연히. 근데
그 재난 취약 시설 또는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고 예. 등급을 또 매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 이러한 정기 점검을 하기 위한 사전 전수조사죠. 네.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광주에서 일단 1차 안전진단을 했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자, 이 부분이 한 15m 높이에 30m가 이제 일단 붕괴가 됐는데 전면적으로 한 200m 되는 것을 전면 재시공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부분만 복구를 해야 될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전면 재시공해야 다 되겠죠. 뜯어내고요? 예. 아. 외국하니까 지금 한 부분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도 이미 구조적으로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재시공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붕괴 사고가 우려되면 사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서울시의 사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우면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한 3년간에 걸쳐서 서울시 전역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 지역에 그 경사가 667개소로 지금 조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그 중에서 49개소가 D 등급 또는 E 등급. E 등급은 좀 아주 위험하겠죠. A, B, C는 안전하겠지만. 그래서 49개소 정도의 등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D 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해빙기를 하면은 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아직까지 그 D 등급에 대해서 조사하지, 그러니까 추가 조사는 아마 곧 하겠지만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급경사지 또는 사면에 대한 어떤 보수 보강 또는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곧 이제 발표를 해서 안전한 서울 만들기 위해서 좀 하겠다 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서울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른 지역은 지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똑같은 그런 뭐 매뉴얼이나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면산 사태가 워낙 큰 사건이 되니까 했는데 이걸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옹벽이라든지 급경사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맞춰야만이 또 안전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해빙기인데요. 이 옹벽과 축대 빨리 좀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옹벽이 붕괴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거의 뭐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 축대나 옹벽 지날 때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사전에 그거 좀 대비할 길은 없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게 전국적인 또 문제가 되고 내 집은 어떨까 이걸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위험한 것은 위험에 대한 안전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져야 된다. 인식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차를 못하니 또 이런 게 또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또는 주민들이 그 옹벽에 대해서 사전에 내 집 주변에 있는 옹벽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수구가 막혔는지 또는 조금 균열이 갔는지 그러려면은 관련 기관에 그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